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7.25포인트, 0.83% 하락한 2060.69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0% 내린 646.6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만장일치로 승인되면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고요. 또 계속되는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미국의 신규 실업자 증가폭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투자 심리를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 이러한 유럽발 그리고 미국발 호재보다는 중국발 악재에 더욱더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GDP 성장률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3분기 GDP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6%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이 중국이 분기별로 계속해서 결과를 내놓았던 1992년 이후로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자, 이것은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계속돼서 장기화되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우리 시장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타나는 모습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지원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양기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아니 오늘 금요일인데 네. 오늘 왜 나오셨어요? 보고 싶어가지고 보고 나왔습니다. 싶어서요? 네. 저요? 아니요, 시청자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장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요. 하락 반전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특히 개인이 2천억 원 넘게 사는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타났거든요.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투탑을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오늘 4%나 빠지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고요. 삼성전자는 기관이 팔아치우면서 5만 원 선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상 지금 시장을 본다면 다기마냥이라 좀 말하고 다기마냥? 싶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양을 지금 잃어버려서 길을 쫓다 보니까 길이 뭐 여러 갈래로 갈렸다라는 뜻인데, 마찬가지로 학문도 여러 가지의 길이 있는 것처럼 주식 시장도 지금 여러 가지의 길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비록 지금 밀리고 있는 거지만 제가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지수는 외바닥을 찍고 쌍바닥을 찍으러 가고 있는 거지, 지금 당장에서 굳이 시장 밀린다고 해서 대폭락, 대급락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뭐 이번에 이 유니클로에서 뭐 이 광고 자체가 이거 뭐 우리 위안부를 너무 이거 비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런 광고, 근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광고 때문에 오늘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일본 불매운동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와줬고요. 실제로 다음 주에 우리가 일왕직위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일왕직위식이 되면은 거기서 긍정적으로 이 아베 총리와 좀 얘기를 하지 않겠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올라갔었던 일본 불매운동,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당연히 아마 오늘 거의 마지막으로 올라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그뿐만이 아니라 총선 정책 수혜주들까지도 갑자기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처럼 종목들이 정말 여러 갈래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여러 갈래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뭘 찍어야 되나, 맨날 급등하기만 하고 나는 몰랐던 거 올라가고 그러니 고점 따라잡아야 되나, 특히 상한가 따라잡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뭐라고 했어요? 이미 올라간 종목 잡을 게 아니라 올라가지 않고 저점에서 뛸 종목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여러 갈래로 갈려 있지만 진짜 길은 단 한 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이라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관련된 정책 수혜주들이 중심이고 대장주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은 그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양재희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도요. 하락 반전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도 장 막판에 살짝 들어올리면서 6억 원 순매수를 기록을 했는데 기관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하락폭이 조금은 덜한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증시 자체로 보면은 상승 랠리를 해줄 만한 이슈는 없어요. 어.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비중 조절은 가급적이면 계속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더 전해드리고 싶고, 아직까지는 뭐 증시 자체로 보면은 여전히 눈치 보기에다가 뭐 증시 자체가 뭐 항상 주변국들의 이런 눈치를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오늘 좋았다라고 해서 내일 또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오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그렇고 오늘 개별 테마주들로만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도 보시면 아무래도 또 신규 상장주들로 수급들이 쏠리는 그런 하루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도 손바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손바뀜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종목들을 접근을 하실 때 이미 올라가 있거나 그리고 혹은 이미 고점에 있는 종목들,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좀 주의를 하시는 편이 가장 좋을 것 같고, 일단 화면을 통해서 코스닥 지수 잠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코스닥 지수가 오늘 마감이 646포인트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고가가 650포인트라는 구간에서는 큰 넘김이 없었죠. 뭐 살짝의 뭐 652포인트 정도까지는 약반등을 해줬는데 이게 결국엔 650포인트에서 증시 방향을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추가로 증시 방향 자체가 좋아진다라면은 뭐 우리 시장에서 혹은 이제 뭐 글로벌 시장에서도 좋은 훈풍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번 한 달도 그렇고 9월 달도 그렇고 이제 막판까지 외국인의 매수세가 거의 대부분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쏠렸었기 때문에 이 650포인트라는 부분 자체도 제약바이오 수급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의 손바뀜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부분은 제약바이오 신규 매수는 가급적이면 조심하시고 다른 트렌드를 찾으시면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방송 끝까지 집중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히든 종목, 좋은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금양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15.76% 급등하면서 2,46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장중한테는 2,715원까지 쏘아 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별 시세 보니까 더욱더 놀라워요. 사실은 별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이었어요. 계속해서 그냥 박스권 내에서 오랫동안 그냥 횡보해왔던 종목인데 오늘 갑자기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동반을 했네요. 이 종목 어떤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네, 사실상 화공약품이 발포제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그 발포제 관련 이슈로는 금양이 급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었습니까? 다들 아는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이 사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총성 정책 수혜주들이 급등락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화천기계 같은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선 정책 수혜주로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급락이 나고 하한가를 만들었습니다. 악재를 받은 종목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금양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새롭게 저점에서 상한가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과거에는 항상 똑같은 이슈가 있던 거 아니라 지금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여당이 분리했던 악재들, 뭐 조국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와졌는데 지금 당장에선 그 이슈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슈가 없어지고 여당이 어느 정도 유리함이 생기다 보니까 여당에 관련된 정책 수혜주가 단기적인 급등과 상승이 다시 한 번 더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그럼 이슈가 생겼다 사라졌으니까 뭐 지금 그렇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금양이라는 종목은요. 과거 2016년도에 정책주로서 한번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2016년도의 상승세를 보시면은 이미 저점 대비 대략 몇 프로가 올랐었죠?
1,750원 종목이 대략 3,200원까지 올랐었던, 사실상 거의 뭐 7, 80% 이상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고, 그 이후에도 저점을 찍어주고 다시 한번 100% 이상 급등이 나왔었다는 거예요. 이거 뭔 소리냐면은 과거의 총선 정책으로 엮였었던, 과거의 정책 이슈로 엮였었던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총선 이슈가 나왔을 때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 갔던 종목이 또 올라가고 한 번 상승했던 종목은 또 반등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항상 대선 정책 수혜주들, 총선 정책 수혜주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양이 이미 저점에서 이번에 정책 수혜를 받고 상한가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럼 뭔 소리냐? 이미 한번 급등했던 종목들 중에서 아직 저점에서 급등하지 않은 총선 정책 수혜주가 있다 한다면은, 그 종목은 이 금양 후속주처럼 20%씩 30%씩 급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제는 고점을 상한가 따라잡기가 아니라 저점에서 미리 매수한 다음에 상한가에 매도할 수 있는 매매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 그 종목 이 마르스 전문가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양대비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시트리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2.87% 하락하면서 5,62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어제 상한가에 도달을 했잖아요.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상한가에 딱 올라섰는데, 오늘도 장 초반에는 강한 흐름 보여주더니 이내 쭉쭉 떨어지면서 장대 음봉이 뚝 나와버렸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시트리요? 일단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수를 하고 최대 주주 변경을 하고 그러면 이제 사업 경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처음에는 이슈를 받아요. 근데 이후의 주가를 봤을 때 일단은 우리는 주식 투자자라는 거를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기업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몸집이 커지거나 아니면 최대 주주 변경이 돼서 일단 그게 호재로 작용을 해요. 근데 주가로 보면은 단기 물량, 차익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트리는 기존에 이제 뭐 치매 관련주로도 이제 정부 정책주로 들어가 있었던 종목이고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손바뀜에 의한 급락, 그리고 매물 출회에 대한 급락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기술적 분석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청자분들께서 뭐 제약주를 보유를 하시건 제약바이오주를 보유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좀 손바뀜에 따른 지금 트렌드를 좀 잡아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 오늘은 이제 다른 종목이 움직이고 또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될 지금 현재 시장이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한 달 동안에 계속 뭐 제약바이오 그러면서 뭐 업황 개선이 되나 마나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는 했을 거예요. 이 제약바이오 아직까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 네,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시장 자체는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신약을 발표를 하고 신약 뭐 임상 발표를 할 때도 보통은 기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신약 기대감이나 임상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장기간 동안 인내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게 아니라 단기 이슈에 의한 이런 급등이 나왔을 때는 가급적이면 단기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일단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트리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종목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찬가지예요. 증시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전고가 650포인트 넘기지 못하니까 밀리죠. 근데 지금 이 시트리 같은 경우는 전고가 자체가 7,340원입니다. 근데 오늘의 고가 같은 경우는 7,100원이에요. 최고가가 7,300원, 그리고 이전 고가가 7,100원대. 지금 현재는 7,100원. 일단은 넘기지 못할 산들이 있어요. 이 기술적 분석을 하다 보시면 고가를 왜 넘기지 못하시고 왜 넘기지 못하요? 새로운 물량이 못 들어오고 물량이 무거워서. 일단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항상 뭐 새로운 재료가 나왔을 때 더 기대감을 가지고 보유를 하신다기보다는 지금 시장에 맞는 방식이라면은 일단 수익이 나왔을 때 수익권이 발생이 됐을 때는 일단 챙기고 보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일단 시트리 같은 경우는 가급적인 좀 주의를 하시고 또 손바뀜에 의한 또 이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움직임을 보시더라도 시트리 움직임은 오늘 매도를 기관기에서 그리고
외국인 매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을 혹시나 보유를 하신 분들 다음 주에 시세가 추가로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이제 비중 조절하시거나 좀 종목을 축소하는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네요.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양기비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세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파세코입니다. 매수일은 10월 14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0,0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9.4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요. 고가가 10,000원에 형성을 하면서 우리가 목표가를 딱 찍고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파세코 어제도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뚝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계절주, 그러니까 히터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또 차트가 삼각 수렴을 하고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딱 찍어주시고 나서 그다음부터 상승세를 또 보여주셨어요.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위닉스 먼저 볼게요. 네. 일단 제가 지난번에 이 위닉스를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릴 때 삼각 수렴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월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 시세가 붙으려면 기본적인 모양이 이뻐야 돼요. 근데 그 모양이 이쁠 때는 보통 정상적인 시장에서 이 주가가 움직인다면 삼각수렴부터 움직여요. 근데 일단은 이제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계절주의 움직임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위닉스의 움직임도 개선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파세코로 넘어갈게요. 파세코 같은 경우도 위닉스의 흐름과 비슷하죠. 근데 제가 목표가를 10,000원을 설정을 한 이유가 시세가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단기 저항대가 10,000원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를 12,000원을 드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생기는 좋겠죠. 그래서 좀 짧은 구간에서 10,000원의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이제 파세코는 정리 의견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시장 분위기를 좀 타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수혜권이 나왔으면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움직임이 없을 때는 또 다시 한번 비중 축소하시는 이런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더 가면은 또 오늘 또 새로운 좋은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 종목을 좀 편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요? MS 오토텍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0월 8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6,5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더욱더 높습니다. 9.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6,360원까지 쭉 올라가면서 1.32% 상승하면서 6,1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이 종목이요. 그 미래 자동차 이제 죽지 않았다. 계속 갈 것이다라고 해주셨고 그러면서 정부 정책도 나오면서 어제 7.62%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유, 언제 가나 네, 했는데 맞아요. 그래도 가긴 가네요. 그죠, 맞아요. 시청자분들. 일단은 이제 MS 오토텍도 매도 의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기업은 괜찮아요. 수익성도 나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이제 MS 오토텍은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요. 하지만 우리가 잡은 매수 주가는 일단 지금 현재 단기 구간에 형성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월요일 시세를 보시고 6,500원 가격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량 정리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라운시큐어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0월 1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5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4.6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빠지면서 마감을 했어요. 어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었거든요. 3,280원까지 뚝 올라갔다가 꼬리 달고 좀 내려왔는데 오늘 좀 하락세를 보여줘서 조금 아쉬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좀 수익 실현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이 종목도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트를 깔끔하게 들고 오늘 또 히든 종목으로 가져가 봅시다. 일단은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장에서 보완주들의 반등이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대를 넘기지 못하면서 밀렸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이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도 단기 저항 구간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3,250원으로 그래서 추가 시세가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바로 정리를 하시기 맞고요. 본절 처리해도 아깝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다음 주에 추가 시세가 없을 때는 바로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EXT입니다. 매수일은 9월 26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4,35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7.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이내 하락 반전을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 종목이요, 계속 홀딩 전략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파란불 켜가지고 조금 그런데 계속 가져가도 돼요? 네, EXT는 네. 아까 항상 말씀드렸지만 총선 정책 수혜주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총선 정책에 대한 이 상황이 점점 호전되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얘기했죠. 지금은 여당 쪽에 있는 이 정선 정책 수혜주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실제 야당 쪽에 있는 총선 정책 수혜주들을 찍는 게 좀 더 반등세나 상승세가 나온다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실질적인 EXT가 좀 단기 반등이나 상승세가 기대할 만한 구간이고 목표가까지 솔직히 지금 매물대가 형성돼 있는데 충분히 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은요, 남아산업입니다. 매수일은 10월 17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9,2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요, 총선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역시나 홀딩 전략 주실 거죠? 네, 다음 주가 이제 1왕 즉위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당장 가지 않았다고 해서 이 총선 정책 수는 얘기했죠. 당일 바로 갈 종목이 아니라 했어요. 충분히 일주일 정도에서 길게는 2주일 안에 텀을 두고 단기 급등이나 상승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왕 즉위식에 따른 수혜주로서 지속적으로 지켜봐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게요. 경제 성장률이 2%로 하향 조정이 돼가지고 조금 우려감이 큰데 이거 악재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상 지금 IMF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2%로 이제 굉장히 하향 조정했다는 그러니까요. 거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의미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7년 내에 거의 최저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왜 경제 성장률을 좀 하향 조치를 했냐, 왜 하향 조정을 했냐 물어본다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미중 무역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영향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수출 물량이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 중국에서 미국 가는 게 막혔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중국 가는 것도 막힌다. 이러한 이 예측치로 인해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뭐 경제 성장률이 좀 하향치가 됐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 본다면 대한민국의 수출 성장률은 당연히 줄겠지만 실제로 지금 내수시장 성장률까지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내수시장이란다면 평균적으로 부동산 성장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그래도 이 대출 보니까 대출량이 좀 줄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좀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내수시장으로 방어 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 본다고 아시겠지만 실 대출이 줄었다는 건 왜 줄었냐? 사람들이 현금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부동산 현금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준 게 아니라 바로 대출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대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늘어난 거고요. 실제로 부동산이 반등 나왔다라는 거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신축 아파트들이 이 강남 4구에 있는 아파트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올라가고 돈이 많아서 대출을 못 받는 이 대출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는 거고 이 규제로 인한 장기 반등이 좀 악재로 인한 반등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 안 좋죠. 그럼 내수 시장 성장률 하락 나오죠. 수출 시장 성장률 하락 나오죠. 거기에다가 충분히 그 두 개 모두 빠지니까 경제 성장률 하락 나오죠. 근데 거기에다 뭐 했어요? 이번에 금리 인하까지 역대 최저치로 빼버렸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거는 시장이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장이 좋았으면 금리 인상을 했겠죠. 지금 경제가 좋지 않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해서 어떻게든 유동성을 풀어내려는
이 상황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역대 최저치라는 거는 경제도 역대 최저치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대로 지금 역대 최악이고 안 좋으니까 지금 뭐 그만하자 이 소리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어떻게든 지금 상황, 내년에 총선이고 그 다다음에 대선입니다. 어떻게든 지지율 끌어올려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지금부터 최악이 된 만큼이나 바닥에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정책 수혜주들이 급등세나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과거에 200% 급등을 했었던 기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장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먼저 바로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이슈가 사실상 나오면? 지금 뭐 뛴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뛰어도 이상하지가 않을 네. 종목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과거에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총선 정책이나 대부분의 이 정책 수혜주들은 한 번 뛰었던 종목들이 이슈가 나왔을 때 한 번 더 뛰고요. 과거 뭐 4년 전에 뛰었던 종목들이 한 번 더 정책 이슈가 나왔을 때 한 번 더 뜁니다. 그러니까 뛰었던 놈이 또 가는 거지 안 뛰었던 종목은 뛰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특징주로 보여드렸던 금양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금양이 2016년도에 주가 상승세가 대략 이 총선 이슈, 총선 정책 이슈 받아주면서 대략 100% 이상 급등이 나왔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총선 시즌이 돌아오면서 총선 정책 수혜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저점에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도 지금 뭐가 있냐? 총선 정책 관련주인 써니전자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얼마 갔습니까? 저점 대비해서 적진 않아요. 충분히 4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써니전자는 갑자기 저점에서 올라간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과거 2016년도 상승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우상향세가 대략 저점 대비해서 200% 가는 급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는 게 써니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수혜주란 과거에 급등이 나왔던 200%, 300% 나왔던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그 몇 년 동안 저점을 찍어주고 다시 올라가는 거고 다시 몇 년 동안 저점을 찍어주고 다시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번에 가지고 나온 총선 정책 대장주 또한 과거 정책 이슈가 있을 때 200% 거의 200% 이상 급등이 나왔었던 대장주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한 번 더 완전히 저점을 잡고 지금 수급이 저점에서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지금 뛴다면은 방금 보였던 금양 상한가라든가 써니전자 40%라든가 이 급등보다 더 큰 상승세를 볼 수 있을 만한 총선 정책 수혜주이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종목 많지 않아요 지금?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어요? 네. 정말이죠. 그러면 우리 양기배 전문가님 좀 도와주세요. 저는 생각나는 종목이 또 많기도 하고 좀 광범위한 것 같은데 몇 개 없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맞춰주세요. 네. 네. 근데 요즘 전문가님들이 네. 힌트를 너무 어렵게 주시는 어려워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몇 가지를 좀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두올 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일단 다 정책주로 인맥주와 정책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이 두올 산업 같은 경우는 정책 인맥주였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전에 2015년도, 2016년도의 부분을 보시면 주가 상승 랠리를 만들어 줍니다. 200% 이상.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두올 산업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두 번째는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에스코넥 일단은 이제 그런 거예요. 뭐 정책 내가 일 잘한다 막 이런 거를 좀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기대감을 또 이 국민들한테 또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 정책주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사람인 HR이라든지 뭐 리비스라든지 정말 많은 종목들도 있지만 또 복지 그리고 일자리 관련주로서는 또 에스코넥이 이전에 2015년도, 2016년도에 상승 랠리를 또 반영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두올 산업 그리고 에스코넥 두 종목으로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올 산업 에스코넥이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힌트가 더 남아있죠.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물 많이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양규비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듀얼 산업 에스코네 정답이에요? 두 종목 중에 한 종목도 없다. 없다.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힌트 조금 드리자면은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해산물을 좋아합니다. 해산물? 네. 해산물? 잘 모르겠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또 네, 세 번째 그래서 힌트. 힌트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해산물? 해산물과 관련된 힌트는 아니고요. 이 해산물은 좀 다른 힌트고 이 세 번째 힌트는 아시겠지만 국정감사와 장기 집회 관련된 수혜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까지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전 법무부 장관 이슈 때문에 이 주가 자체라든가 상승세가 좀 나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조국이 이 사퇴를 해라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광화문에서 엄청난 시위를 했죠. 그래서 뭐 이게 200만이냐 300만이냐 말도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번에 법무장관 사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거기에 대한 이슈라든가 좀 많이 죽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집회를 한 번 더 이번에 19일, 바로 내일입니다. 한 번 더 진행한다고 밝혔어요. 3일 그리고 9일날 진행했던 집회가 괜찮다 보니까 한 번 더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럼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정책 수혜주들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왜? 집회가 그냥 진행하겠습니까? 이유 없이 그냥 모이는 거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아직 총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책적인 이슈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주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거죠. 국정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고 이러하니까 이게 낫지 않냐 저게 낫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당연히 뭐예요? 여당한테 조금 불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유리한 쪽에 정책 수혜주들이 뛴다고 했어요. 특히 뭐라 했어요? 내일 집회를 진행하는 곳도 야당이고 그다음에 지금 국정감사에서 유리한 곳도 야당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정책 수혜주도 야당에 관련된 수혜주들 중에서도 정책 수혜주가 단기 급등이나 상승이 나올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감 왔어요. 저 감 왔어요. 네. 요즘 대하철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니들이 새우를 알아. 맞죠? 네. 맞죠? 뭐 찾아보시죠. 찾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해산물 꼭 기억해 주세요. 종목 줄이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아니 오늘 두 분 다 왜 이렇게 어려워요? 뭔가 광고 지금 모든 회사들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지금 수익성 향상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제가 힌트를 어려워요. 뽑아왔지만 쉽게 좀. 네, 네. 심각하네요. 네, 일단은 첫 번째 힌트는요. 사업 네. 다각화에 따른 수익성 향상 기대라는 건데 일단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마케팅 회사입니다. 일단 한 기업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홍보도 잘 해야 되고 마케팅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거기에서 수익성이 또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를 이제 상품화를 한다면은 이제 저를 어떻게 또 마케팅 할까에 대한 것도 연구를 많이 하겠죠. 근데 이 기업은 그 기업이 이제 잘 승승장구할 때까지 이제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잘 진행을 해준다라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이제 요즘 어플리케이션으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기업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마케팅을 해서 지금 이제 뭐 배달의 민족도 있고 Y사에 또 요기요라는 또 이런 것도 있고 언급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또 SNS상에서 그 마사지기가 있어요. 마사지기가 있는데 그게 또 저 알아요. 나비 모양.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이렇게 붙이는 거? 네, 그래서
지금은 뭐 힌트 다 드린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네. 그래서 사업 다각화지만 이게 하나의 수익성보다는 여러 방면으로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사업군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기업이 잘 살아나고 그 기업이 매출이 잘 나오면 당연히 이 기업도 부각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저는 모르겠어요. 두 번째 힌트 들어보고 싶네요. 양귀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오, 글로벌한 기업이었군요. 국내에서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가리지 않아요. 가리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 나라를 한 나라를 지목을 해서 뭐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고객사에서 요청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뭐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좀 앞으로 수익성을 어떻게 낼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름에도 또 마케팅에는 또 있겠죠.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 이름에 마케팅이 있고 여기저기 다 지금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각화를 하고 있는 어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름에 이 마케팅이 있다는 건 약간 페이크를 주신 게 아닌가 약간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진짜요? 제가 생각하는 광고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거의 맞춘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진짜? 예, EMNet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EMNet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EMNet이라는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면은 마찬가지 소셜 네트워크에 관련된 SNS 광고라든가 아니면 광고 마케팅에 대한 대행사 바로 기업이 EMNet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EMNet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뭐 모바일 광고들, 어플 광고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게 뭐냐면은 글로벌의 이 해외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EMNet이 이 페이스북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이 파트너서 선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 EMNet의 자회사는 일본 도쿄 증시에 상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MNet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하신 이 광고 쪽과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이 글로벌 고객사까지 보유하고 있는 이슈를 본다고 한다면은 아마 EMNet이 아닐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과연 EMNet일까요? 한번 마지막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귀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수급이 퍼펙트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외국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겠군요. 네, 지금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어. 모든 기관계 오. 수급들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같은 이제 증시가 좀 원활하지 않았었던 시장에서도 그리고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나왔었던 종목들에서도 우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들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이 종목은 또 제가 최근에 뭐 시청자분들께 히든스탁에서 종목을 드릴 때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많이 시켜드리잖아요. 그렇게 단기 접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급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양귀비 전문가님의 정답은 에코마케팅입니다. 라면서 예쁜 양귀비 전문가님 정답은 EMNet입니다. 라면서 보내주셨고요. 에코마케팅 또 와 있네요. 그다음에 이거 또 뭔가 메시지가 왔는데 저 이거 못 살릴 것 같아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좀 살려주세요. 네, 너희들이 글로벌을 아셔 이러고 오셨습니다. 네,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세우글로벌, 귀엽다고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대하티아이도 보내주셨고 화이팅이라는 응원 메시지와 하트도 뿅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세우글로벌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우리가 해산물 이야기했더니 사조 동화원까지도 와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먼저 우리 양귀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아니, 니들이 새우 글로벌을 알아? 정답이 새우 글로벌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더 중요하잖아요. 딱딱딱 세워주세요. 네, 사실 새우 글로벌이 방금 얘기한 통선 전책 수혜주 중에 과거에 200% 이상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신공항 정책 이슈까지 있었던 기업이었는데 신공항 얘기하면 다 알까봐 제가 살짝 숨겼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보시면 2016년도에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대략 200%가량 급등이 나왔었던 흐름세가 있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이후에 완전히 저점을 찍어주고 다시 한번 돌아 저점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2018년도에 급등이 나왔던 흐름에서 지금 상황 보시면 완전히 급락세를 만들어 놓고요. 거래량을 완전히 죽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앞전에 이 매수가 들어왔던 물량들이 실제로 여기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버티다가 급락이 나올 때 아마 개인 투자의 물량들이 좀 쏟아지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최근에 수급이 거래량이 들어가는 모습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 거래량 들어올 때마다 급등세가 우상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윗꼬리를 달면서 항상 일정한 가격 라인대를 지켜주는 그러네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종목은 이 급등세가 사실상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거래량이었다기보다도 이 매집을 위한 실질적인 거래량과 이 윗꼬리였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캔들, 두 개의 거래량이 터진 부분에서 이제 거래량이 한 번만 더 나온다 한다면 이제는 보다 정고점을 돌파하고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 양봉 캔들이 나올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기서 드렸다가 여기서 팔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히든스탁에서. 근데 다시 잡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시초가 이하입니다. 음봉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나이대를 잡아드린다 한다면은 좀 짧게 잡겠습니다. 손절가는 1930원입니다. 이 구간 원칙적으로 꼭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상단에 2180원 나이대 정고점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그대로 홀딩에 가셔라. 이걸 하루 이틀이 아니라 좀 일주일 정도, 좀 길게 보시면 2주일 정도 보시면서 끌고 가신다 한다면은 좀 단기적으로 좀 우상향세 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새우 글로벌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 전략 추천해 주셨고요. 목표가 2,18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3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양기배 전문가님 오늘 금요일인데 뜨거운 이 금요일에 또 빨간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 불금을 저와 함께 또 히든 종목을 또 같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종목은 세 가지의 힌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사업 다각화, 그리고 수익성 개선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고객사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 세 번째는 퍼펙트한 수급 포착, 장중 반등 기대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청자분들께서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느리지 않게끔 그리고 정말 갈 수 있는 구간까지만 제가 목표가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가격적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 끝나고 나서 9시 반부터 무료 방송을 시작하니까요. 시청자분들 단기 트레이드 접근, 지금 시장이 필요한 겁니다.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지금은 짧게 구간별로 끊어 가져가시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오늘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 모든 분들께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양규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 30분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주 전략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매수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저는 승률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이거를 해라라기보다는 하지 말아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종목들이 단기 테마가 많다 해서 아까 처음에 다기망향을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길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길을 가야지 애매하고 별로 뭐 짧은 길을 가봤자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일본 수출 기대 수혜주를 보시면은 다음 주에 일왕 즉위식이 있고 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 아베 총리와 만나서 얘기도 할 거고 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굳이 오늘 일본 수출 기대 관련주를 따라잡아서 굳이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잡아서 손실 내고 그런 전략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기 테마가 아니라 지금의 중심 대장주를 잡아야 되는 게 핵심이라 말씀드리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요새 상한가 따라잡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해요. 하한가 따라잡기와 상한가 따라잡기 절대 하지 마라. 상한가 따라잡기, 하한가 따라잡기 조금만 빠져도 바로 손실이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서 저점에서 가장 센 종목, 가장 강한 종목, 저점에서 선취하거나 눌림목에서 선취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규배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항상 그 주식시장은 변화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주식시장에서 변화에 주목을 못하면 항상 또 이게 엇박자 타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 트렌드를 만약에 잡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트렌드가 아니라 다음 트렌드를 기다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무료 방송에서도 말씀 많이 드리겠지만 일단은 시청자분들께서 시장 트렌드 변화에 주목을 꼭 하셔라라는 거고 앞에서 이제 마르스 전문가도 정말 잘 말해줬는데 정말 올라가는 종목에서 이슈가 정말 민감하고 또 빠르게 손바뀜이 나올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정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정말 올라갔다가 바로 빠지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비중 조절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뭐 종목을 예를 들어서 기존 시장에서 뭐 10% 20% 샀으면 지금은 절반 이상은 좀 날리시고 절반 정도만 보유를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무리한 매매는 가급적이면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시장에서 혹여나 새로운 호재 재료가 나왔을 때 증시를 아예 고가를 넘겼을 때는 비중을 다시 한번 늘리셔도 돼요. 하지만 지금은 좀 주의하시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장 정리해 주실 때도 그렇고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무리하게 매매하지 않고 비중 조절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또 접근을 하면 또 우리에게 행복한 수익률을 또 줄 수 있는 거죠? 준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시청자분들께 단기적으로 제가 계속 접근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계좌 관리하실 때도 부담되지 않으실 거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도 시청자분들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을 바라보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수익에 대한 우리 계좌에 대한 수익 성장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또 9시 반부터 무료 방송 시작하니까 시청자분들 오늘 종목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앞으로 시장 변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증시 상황들 체크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 늦지 마시고 9시 반부터 모든 분들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국이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양기비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주말에는 가을 날씨가 만연하게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